어느 날 문득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통이 가득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온 투명한 반찬통 하나. 언제나처럼 엄마가 정성껏 담아 보내주셨던 마지막 반찬이었습니다. 그 반찬통을 발견한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먼 옛날 장롱 속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을 때처럼 잊고 지냈던 수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속에는 보라색 가지볶음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가지볶음을 해주실 때 참기름을 넉넉히 둘러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만드셨죠. 그날따라 그 가지볶음이 유난히 촉촉하고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지볶음 위에는 깨가 솔솔 뿌려져 있었는데 엄마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던 가지볶음 접시를 식탁 위에 놓으며 뜨거우니 조심해라 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반찬통 하나가 제게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엄마와의 수많은 순간들을 담고 있는 보물상자 같았습니다. 냉장고 깊숙이 다른 반찬들 사이에 묻혀있던 그 반찬통을 꺼내 들었을 때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마저도 왠지 모르게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의 온기가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반찬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가지볶음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저를 향한 수많은 걱정들이 함께 응축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참 철없는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반찬에 늘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죠. 시금치는 싫다, 콩자반은 맛없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라며 아예 숟가락도 대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얘는 대체 누굴 닮아서 이리 까다로운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셨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히 가지볶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유독 싫어했던 반찬 중 하나였어요. 흐물흐물한 식감과 독특한 향 때문에 이거 누가 먹어요? 하며 반찬통을 뒤로 밀어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몸에 좋은 거니까 한 입만 먹어봐라 하시며 제 숟가락 위에 억지로 올려주셨죠. 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다른 반찬만 뒤적였습니다. 그 얄미운 제 행동에 엄마는 가끔은 됐다, 됐어. 먹지 마라. 하며 숟가락을 놓으셨지만 돌아서서는 또다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못나고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때의 저는 엄마의 사랑이 담긴 그 반찬들을 그저 엄마가 주는 맛없는 음식으로만 치부했었으니까요. 엄마의 그 많은 노력과 정성을 알아채기는커녕 어린 마음에 그저 제 입맛대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얼마나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얼마나 서운하게 했을까. 그 가지볶음 한 접시에 담긴 엄마의 마음을 왜 그때는 그렇게 몰랐을까요? 아마도 그때의 저는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고 무한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언젠가는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 무심함이 이제 와서 저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가지볶음뿐만 아니라 나물무침, 멸치볶음, 김치찌개, 된장찌개, 수많은 엄마의 손맛이 제게는 그저 평범한 식탁의 일부였을 뿐 그 안에 담긴 희생과 정성은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로 버무려진 그 모든 반찬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독립이라는 설렘도 잠시 텅 빈 냉장고를 마주할 때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졌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을 때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사서 직접 요리해 보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레시피를 아무리 따라해도 엄마의 손맛을 재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때마다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말마다 본가에 내려가면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온갖 반찬들을 한아름 싸주셨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은 물론 유리 반찬통에, 김치통에, 심지어는 작은 밀폐용기까지 동원해서 냉장고가 터져나갈 정도로 채워주셨죠. 그때마다 저는 엄마 이렇게 많이 주면 다 못 먹어요. 낭비해요. 하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다 버리게 돼요. 라고 툴툴거렸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 너 먹으라고 해주는 거야. 나중에 배고프면 서럽다며 제 걱정만 한가득이셨습니다. 그 많은 반찬통 중에는 어김없이 가지볶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엄마의 정성을 알기에 그냥 두기 미안해서 한두 젓가락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엄마는 많이 먹어라, 몸에 좋단다 하시며 옆에서 지켜보셨죠. 제가 가지볶음을 먹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 얼마나 많은 애틋함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미소는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제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깊은 염원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미소를 그때는 그저 엄마의 만족감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심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미소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깨닫고는 가슴 한구석이 미어져 옵니다. 엄마가 싸준 반찬들이 꽉 채워진 냉장고를 볼 때면 저는 마치 엄마가 제 옆에 있는 듯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 반찬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저를 향한 엄마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살핌의 상징이었던 거죠. 독립한 딸이 혹시라도 굶을까 힘들까 노심초사하는 엄마의 마음이 그 작은 반찬통 하나하나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이제는 그저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 저를 더 깊은 그리움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엄마는 늘 제게 잔소리쟁이였습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엄마의 전화는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도 남자친구와 통화 중에도 울리는 엄마의 전화벨 소리에 한숨을 쉬며 엄마 저 다 컸어요.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하면서 전화를 대충 끊어버린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불을 켜놓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시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들어서면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이렇게 늦게 다니면 누가 좋아한다고 하며 역정을 내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요.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서운해하시며 내 자식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뭐가 그렇게 듣기 싫으냐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또 시작이네 하며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그 작은 다툼들 속에서도 엄마의 사랑이 녹아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구속하려는 잔소리로만 들렸으니까요. 엄마의 걱정은 마치 제가 위험한 세상 속에서 홀로 헤쳐나갈 때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았는데 저는 그 빛을 귀찮은 그림자로만 여겼던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엄마의 표현 방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가지 볶음처럼 겉으로는 투박해 보였지만 속에는 한없이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요. 엄마가 저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잔소리와 걱정들은 사실은 저를 향한 엄마의 가장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넘어질까, 다칠까, 아플까 노심초사하던 엄마의 마음이 그 모든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그 따뜻한 잔소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아 저는 때때로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잔소리라도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일 텐데 말입니다. 그 시절에 저는 엄마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깊이를 헤아릴 줄 몰랐던 어리석은 딸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늦었음에 대한 후회가 저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제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아이들의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의 등하원을 챙기고 밤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며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었니? 오늘은 학교에서 뭐 배웠어? 친구랑은 잘 지냈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꼭 엄마가 제게 했던 말들과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저처럼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투정 부리면 저는 그 옛날 엄마의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제가 해준 반찬을 싫어하면 저는 또다시 엄마처럼 몸에 좋은 거니까 한 입만 먹어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식탁에서 딴짓을 하거나 밥을 흘리면 저도 모르게 엄마의 말투와 똑같은 잔소리가 튀어나옵니다.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흘리지 말고 깨끗하게 먹어야지. 편식하면 키 안 큰다. 제 안에서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으면서도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아, 엄마도 이랬겠구나. 내가 싫다고 투정 부려도 싫은 소리 듣는 줄 알면서도 그저 자식 걱정 하나로 모든 것을 감내하셨겠구나. 아이들의 작은 상처에도 가슴을 졸이고 아이들의 작은 성공에도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겪었던 엄마와의 모든 순간들이 새롭게 재해석됩니다. 제가 싫어했던 가지볶음도, 제가 투정 부렸던 잔소리도 그 모든 것이 엄마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엄마의 흔적과 모습이 제 삶 속에 그리고 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엄마를 깊이 그리워하게 됩니다. 제가 엄마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엄마의 부재가 더욱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엄마에게 물어볼 수도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엄마의 사랑을 이어받아 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흐름 속에서 엄마는 여전히 제 옆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냉장고 속 마지막 가지볶음을 보면서 저는 잃어버렸던 엄마와의 시간을 다시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지볶음 한 조각을 입에 넣으니 어릴 적 그 특유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흐물흐물했던 식감도 이제는 부드럽고 촉촉하게 느껴집니다. 그 독특한 향은 더 이상 거부감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추억의 향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향 속에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지볶음을 넉넉히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일단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릴 때는 가지볶음 정말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 되었어. 너희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 가지볶음에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담겨 있는지. 아이들은 여전히 찡그린 표정으로 가지볶음을 바라봤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아이들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가지볶음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 믿음은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가지볶음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다시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를 바라보던 엄마의 따뜻한 시선과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가지볶음 한 입 한 입에서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밤은 제게 깊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다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어쩌면 이 가지볶음은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엄마와 딸, 그리고 다시 엄마와 자식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사랑의 맛, 그것이 바로 이 가지볶음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이 가지볶음을 먹으면서 저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지는 와인처럼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물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따금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엄마의 낡은 앞치마, 손때 묻은 요리책, 작은 서랍 속에서 발견된 빛바랜 사진 한 장. 그 모든 것들이 엄마의 부재를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저 잔소리로만 치부했을까?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오지만 이제는 제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며 엄마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셨던 가지볶음처럼 어쩌면 투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저의 사랑을 담아 아이들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꼼꼼히 챙기고 간식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혹여나 아이들이 아플까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저의 모습 속에서 엄마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 비로소 엄마의 모든 행동과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카세트 테이프 속에 20살의 추억이 담겨 있듯 이 마지막 반찬통 속에는 엄마의 한없는 사랑과 제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찬통은 단순한 음식을 담는 용기가 아니라 엄마의 삶과 사랑, 그리고 저와의 모든 순간들을 함축하고 있는 소중한 유산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는 어떤 추억이 담긴 반찬통이 남아있나요? 문득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오늘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반찬통 하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깊고 따뜻합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볶음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엄마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제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또 그들의 자식들에게 전하는 대물림 되는 소중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되는 멜로디처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울려 퍼질 테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 멜로디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차례입니다. 엄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제 엄마의 사랑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